안녕하세요. 김승현 박사의 상담TV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로고세라픽, 그러니까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심리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의미요법은 빅터 플랭클린 박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운영을 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훗날 만들어낸 심리치료 기법입니다. 빅터 플랭클린 박사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적박한 환경이지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면도하고 세수를 하면서 가꾸는 사람들을 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전혀 가꾸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독일군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는 사람들은 미안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가스실로 데려가지를 못하더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 전혀 가꾸지도 않고 마치 지금 죽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가스실로 그들을 우선적으로 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비터 플랭클린 박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같은 환경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꾸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까에 대해서 가만히 관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관찰을 한 결과 공통된 특징이 의미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조건이지만 나는 지금 이 환경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훗날 대학 강의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지금 반드시 살아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나중에 식사를 맛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조건이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가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은 같은 환경이지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마치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더라는 것이에요. 같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살아냈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 그 상황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려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해 보이지만 마음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환경에서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터 플랭클린 박사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인간은 평생에 의미를 찾아서 떠나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훗날 비터 플랭클린 박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미, 어떻게 하면 인간은 의미를 발견하고 만들면서 살아낼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통해서 인간은 의미를 마음에서 새긴다고 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극복해 가면서 나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스스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힘든 산이지만 시작할 때는 내가 과연 저 산을 오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을 땀을 흘려가면서 결국 해냈을 땐 나도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뿌듯한 경험들이 살면서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더 큰 의미 있는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해요.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관계를 벗어난 인간의 삶의 영역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큰 의미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 있는 말 한마디를 해줌으로써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내 마음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있어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인간은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의미를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봉사라고 얘기도 합니다. 나에 대해서 스스로 평소에 생각하기를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할 때 나에 대한 의미가 긍정적으로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삶을 꾸준하게 하루하루 살아나가다 보면 긍정적인 삶의 의미가 만들어지고 삶의 가치가 내 마음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극한 상황이지만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의미를 찾을 때 어떤 시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의미요법 이론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방향성과 인생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 보십시오. 일을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서 작은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런 의미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더 큰 의미를 가지려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여진 일을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의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놓여져 있는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좋은 친구는 내가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러니까 수용적인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좋은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에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봉사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느껴질까요? 분명 아무런 의미가 느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가 비터 프랭클린 박사가 정리한 의미요법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번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놓여져 있는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의미가 내 마음에서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김승현 박사의 상담TV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더 용기 있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